안녕하세요, 모나코입니다. 기온이 높은 요즘 저희 집 베란다의 여러 식물들도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어플랜트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계절을 베란다에서 지내지만 요즘 같은 때는 조금 더 자주 살펴보고 수분과 통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있는 베란다는 낮에는 기온이 28도 이상 오르고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 못지않게 기온이 높은 요즘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에어플랜트는 일반 가드닝에서도 또 카페 등 여러 상업 공간에서도 사랑받는 식물인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빛으로 건강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색이 어두워지고 마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멋진 플랜테리어 식물인 에어플랜트를 손상 없이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손꼽을 수 있는 수분 관리의 올바른 요령과 적절한 빛과 영양 등에 대해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은 물론 냉방기와 온풍기 등의 사용이 많은 상업 공간에서 키우는 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플랜트는 보통의 식물과 달리 별도의 흙 없이 공중에 사는 게 특징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화분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이나 영양, 빛을 통해 그 환경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키우는 종류는 가장 작은 틸라의 기본 품종인 이오난사 4가지부터 은빛 줄기가 개성 있는 수염틸란, 멸종 보호종이면서 큰 에어플랜트인 세로브라피카와 버게리, 휴스톤, 코튼캔디, 칵티콜라, 카피타타 피치 등 20여 종 정도가 됩니다. 에어플랜트가 수입되던 초창기는 관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아무 곳에나 두고 관리를 해도 잘 산다 라고 하며 쉬운 식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에어플랜트를 오래 함께 하려면 별도의 수분과 햇빛, 통풍 등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별다른 관리가 없어도 잘 자라는 것은 아니므로 올바른 관리 방법을 평소에 실천한다면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식물입니다. 특히 한여름의 높은 기온과 냉방기 등의 인공적인 바람은 에어플랜트에게도 힘든 환경이므로 수분 관리와 자연 통풍이 잘 되도록 합니다. 에어플랜트도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작은 이오난사도 보라색 꽃을 피우며 휴스톤이나 코튼캔디 등 대부분이 보라색이나 연보라색의 꽃을 피웁니다. 꽃은 햇빛과 수분이 적절한 때 주로 봄부터 여름 사이에 핍니다. 홈가든인 경우 창가에서 잘 관리한다면 별도의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번식은 꽃이 지고 난 후 뿌리 쪽 부위에서 새로운 개체가 아주 작게 생겨납니다. 이 개체는 모체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대로 잘 관리하다가 성체가 되면 그때 분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어린 개체를 너무 빨리 모체에서 분리하면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온과 습도까지 높은 더운 계절은 어떻게 물 관리를 할까요? 기온이 30도가 넘는 더운 때는 에어플랜트들이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로 인해 잎과 줄기 조직의 수분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공기 중의 습도는 더위에 사용한 에너지를 보충하기에 부족한 양이므로 한여름에도 물을 충분히 줘서 건조를 막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확장형 거실이나 일반 상업 공간에서 냉방기 등을 켜게 되면 그 건조한 공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름이 끝난 후 에어플랜트들이 회색으로 말라서 변하고 손상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을 주는 방법은 계절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기온이 높은 때는 분무기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것보다 주방 수도가로 가져와서 충분히 주거나 물을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더울 때 분무기만을 이용하면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조직으로 물이 다 스며들기 전에 물이 말라서 수분 부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과 달리 여름철은 분무기 대신 샤워호스나 물이 든 용기에 한나절 정도 에어플랜트를 담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에어플랜트 관리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한 햇빛을 피하고 유리창을 한번 통과한 빛이 있고 자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좋습니다. 뿌리가 아닌 잎의 표면으로 수분을 흡수하고 종류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물을 주지 않아도 견딜 수 있지만 장소에 따라서 2, 3일에 한 번은 물을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은 에어플랜트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므로 수분을 잘 공급해야 부족한 에너지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좁은 공간이나 또 조금 색다른 플랜테리어를 원하신다면 에어플랜트와 함께 소품을 활용해 가드닝의 새로운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란다의 에어플랜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